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영어를 하면서 은근히 헷갈렸던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이 헷갈렸던 표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쫙 보시면 그동안 궁금했던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속이 편안해지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커피숍과 카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제가 좀 궁금해서 가지고 온 표현인데 한국말로는 카페라는 말도 많이 하니까 커피숍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 같은 말 아닌가 정도로 생각이 드실 텐데 실제 영어를 사용을 할 때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커피숍은 당연히 커피를 팔고 커피를 베이스로 한 음료들, 다양한 음료들을 팔고 디저트나 스낵 같은 것도 곁들여서 먹는 곳이죠. 그래서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것이 이제 커피숍이 될 거고요. 카페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커피를 팔고 커피 베이스 음료뿐만 아니라 식사까지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경쟁이 또 치열하기도 하고 스타벅스나 커피빈에서도 다 식사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둘의 의미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영어를 할 때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커피숍은 그냥 일반 명사로서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야, 커피숍에서 만나자 라고 할 때 Let's meet up at a coffee shop 이라고 얘기를 하고 Let's meet up at a cafe 라고는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카페는요, 프랑스에서 온 말이니까 좀 fancy, 고급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커피숍 이름에 요기 카페, 셀리스 카페 이런 식으로 이름의 일부로서 사용을 많이 하고요. 실제 일반 명사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정말 많이 사용하면서 사용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바로 요 빌리다, 빌려주다라는 표현인데요. lend, loan은 빌려주는 거예요. give의 의미가 있고요. borrow가 빌리는 거죠. 그래서 빌려서 내가 가져가는 게 borrow가 돼요. 자, 그런데 lend와 loan의 의미가 같기 때문에 호환에서도 종종 쓰이는데요. loan 같은 경우는 정말 무언가를 빌려줄 때, 물리적으로 빌려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 lend는 고를 때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즉, 나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할 때 lend me a hand. 내 말 좀 들어봐. Lend me your ear.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loan은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예문으로 같이 보실게요. 네 노트북 고칠 때까지 아이패드 빌려줄게. 자, 이렇게 빌려서 주는 거니까 lend 뿐만 아니라 loan 쓰실 수 있고요. 사형식 문장 구조 형태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I will lend you my iPad. I will loan you my iPad 이라고 하시면 되고 네 노트북 고칠 때까지 자, 얘를 until you fix your laptop 이라고 하면 그 노트북을 누가 고치는 거예요? 네가 직접 따서 고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맡겨서 고칠 때는 우리 이 영상에서 배웠었는데요. You have your laptop fixed. You get your laptop fixed. 이런 식의 문장 구조를 사용하셔야 되지만 좀 안 그래도 문장이 좀 복잡한데 더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회화에서는 그냥 수동태로 until your laptop is fixed, until your laptop's fixed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 will lend you my iPad until your laptop is fixed. I will loan you my iPad until your laptop's fixed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생이 다음 월급날까지 돈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자, 다음 월급날까지를 영어로는요, paycheck이 그 월급 받는 거거든요. Until his next paycheck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자, 부탁을 했겠죠. 돈을 빌려달라고. ask를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누구에게 부탁을 하다라고 할 때 ask 사람 투부정사 형태가 바로 동시에 떠올라야 돼요.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게끔 부탁을 한 거죠. 내가 돈을 빌려주게 부탁을 하는 거니까 My brother asked me to lend him some money 나 My brother asked me to loan him some money 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라고도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물어본 거예요.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는 if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 그가 돈을 빌려갈 수 있는지 물어본 거니까, 빌려주는 게 아니니까 borrow 이용해서 쓰시면 되죠. My brother asked if he could borrow some money until his next paycheck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빌려주는 게 lend나 loan, 내가 빌려가는 게 borrow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제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세 번째, 이렇게 빌리고 빌려주다 이런 얘기하면 loan뿐만 아니라 rent라는 것도 있고 checkout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loan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무언가를 빌려줄 때 쓰는 거고요. rent는 우리 잘 아시죠? 한국말로도 렌트 한다고 하잖아요. 돈을 주고 빌릴 때 쓰시는 게 바로 rent가 돼요. 근데 checkout은 이렇게 멤버십도 있고 이름 적어가지고 빌려가지만 돈을 내지는 않는 거. 즉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checkout이라는 거를 제일 많이 써요. 근데 그냥 빌려가는 거 borrow some book from the library 하셔도 되지만 실제로 도서관에서 책 빌릴 때는 거의 checkout을 이용해서 많이 쓴다라는 거 예문으로 같이 연습해 보실게요. 부모님이 제가 차를 살 수 있게 돈을 빌려주셨어요. 지금 제가 산 차를 지금 쌍방이 알고 있다고 봐서 the car 이라고 해볼게요. 자, 빌려주는 거는 loan이나 lend 이용해서 쓰시면 되니까 My parents loaned me money 살 수 있도록 to buy the car 이라고 하시면 되죠. My parents loaned me money to buy the car. 자, 그런데 lend는요, 과거로 하면 lent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영국 영어예요. 미국 영어에서 하면 lended가 될 건데 과거로 lended를 잘 말 안 하고요. 어차피 loaned가 있기 때문에 그냥 loan을 실제로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lended보다 그냥 loan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연습해 볼게요. My parents loaned me money to buy the car. My parents loaned me money to buy the car.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번 제주도 여행 때 차 빌릴 거예요. 즉 렌트를 한다는 거죠. 돈을 주고 빌리는 거니까 I will rent a car 하시고 제주도에 여행 갈 때니까 When I travel to 제주 When I travel to 제주 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행하는 거 take a trip 쓰셔도 되거든요. When I take a trip to 제주 라고 하셔도 되고 제주도에 방문하는 거니까 When I visit 제주라고 하셔도 돼요. 저랑 같이 읽어보실게요. I will rent a car when I travel to 제주. I will rent a car when I take a trip to 제주. I will rent a car when I visit 제주.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종종 책을 빌려요. 멤버십 있을 거고요. 이렇게 다 기록이 남겨 있겠죠. 이럴 때 쓰시는 게 checkout이 되니까 I often check out books from the library. I often check out books from the library. 제가 다니는 도서관은 보통 정해져 있을 거니까 the library라고 하시면 돼요. 네 번째, except와 except for 많이 들어보셨죠? 뭐뭐 외에도 뭐뭐 빼고 라고 해석이 되는 녀석인데요. 이 둘은 호환에서 종종 많이 쓰이지만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예문으로 같이 보실게요. 일요일만 빼고 저는 매일 운동합니다. 근육 운동하는 걸로 봐서 workout 해볼게요. I work out every day except for Sunday. I work out every day except Sunday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except for Sunday 이 표현은요. 강조를 위해서 문장 앞으로 빼도 되는데 그렇게 앞으로 나가려면 문맥상 이 정보가 중요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일요일을 문장 앞으로까지 안 보내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짐만 빼고 다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자, 뭐라고 하시면 돼요? Everyone attended the meeting except for Jim 하셔도 되고 Everybody attended the meeting except Jim 이라고 하셔도 둘 다 괜찮은데 자, 짐만 빼고 다 왔어요. 짐이 빠졌다는 정보를 좀 강조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강조가 될 때에는요. for를 생략하지 않는 게 문법 룰이에요. 그래서 except for Jim, everybody attended the meeting 이라고만 쓰셔야 돼요. 아니면 짐 빼고 모두가
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라고 해서 everyone except for Jim attended the meeting 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except for가 문장 앞으로 온 것만 아니면 for 생략하셔도 되니까 everyone except Jim attended the meeting 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침 빼고는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기침 빼고는 몸이 많이 나아졌어요. I'm fine, I'm okay 하신 다음에 기침, 지금 하는 이 기침 빼고를 except for this cough 라고 하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for를 종종 생략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이 except for는 뭐가 다르냐면 아까 짐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했어요 라고 할 때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구성원인데 그 중에 짐이 빠진 거잖아요. 근데 I'm fine. 내 몸 상태는 괜찮아요 라고 할 때에는 보통 전반적인 하나의 정보를 얘기해요. 내 몸이 괜찮아요. 요것만 제외하고요 라고 할 때에는 except for의 형태로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구성원 중에 하나가 빠진 걸 얘기할 때에는 except for 둘 다 괜찮지만 하나의 덩어리, 프로젝트, 몸 상태가 뭐뭐 하나만 빼면 이라고 할 때에는 except for의 형태로만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몇 개의 철자, 오류 빼고는 그 보고서 괜찮더라고요. 해볼까요? The report is good except for a few spelling mistakes. The report is good except for a few spelling mistakes. 이런 식으로 보고서 괜찮아요. 네, 그 실수 좀 빼고요. 이럴 때에는 except for의 형태를 사용하신다라는 거. 자,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낸시는 피부가 좀 더 까만 거 빼고는 엄마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 Nancy looks just like her mom 하신 다음에 피부가 까만 것만 빼고는 좀 문장으로 붙여야 되잖아요. Her skin is darker를 완벽한 문장을 붙이려면 except 대절로 붙이셔야 돼요. 이럴 때 that은 생략 가능합니다. 따라서 Nancy looks just like her mom except her skin is darker. Nancy looks just like her mom except her skin is darker 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문장이 나올 때는 except for 쓰실 수 없다라는 거. 마지막 문제 빼고는 다 맞았어. 얘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문제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중에 한 개 빼고 마지막 거 빼고는 다 맞았다라는 거니까 여러 개의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따로따로 존재할 때에는 except for나 except 둘 다 쓰셔도 괜찮아요. 따라서 I got all the questions right except the last one. I got all the questions correct except for the last one. 둘 다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많이 헷갈렸던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이 헷갈렸다라는 건 한국말 해석 때문에도 헷갈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번만 보시기보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이 예문들 완전히 내 거 되게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머리에 남는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이런 공부는 셀리의 쓰는 영어에서 체계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